이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지금 이 발생 환자 수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저는 저희 예상대로 예. 서서히 하강 국면에 접어들어서 약간 이제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계속 내려간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산 내려갈 때 조심하듯이 이때 관리를 잘해야 쭉 내려서 한 100명대 아래까지 내려놓으면 11월 중순에 시작한 3차 대유행은 일단 마무리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일단 설 연휴에도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지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어떤 이런 추세가 크게 꺾이지는 않을 거란 예상들이시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설 연휴 때 이동만 좀 자제해 주신다면 오히려 일반 사회적인 활동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연휴 때는. 예, 그때는 오히려 이동만 없다면은 차라리 감염의 기회는 좀 줄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정도 추세라면 이 수도권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지금 불만이 대단히 많으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의 어떤 조정이 가능할까요? 이번 연휴가 지나고 예를 들어서 300명 이하로 주 평균이 3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올라갈 때는 사실은 1.5단계에 해당됩니다. 예.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그때는 2단계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불만들을 좀 잠재울 방안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지금 실제 발생하는 비율이 수도권이 월등하고 예. 지금 이번에 3차 파도는 수도권에서 생겨서 지방으로 퍼져나갔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아무래도 가장 마지막까지 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약간의 미세한 조정은 있겠으나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계를 덜컥 내린다든지 너무 완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백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노바백스 백신의 공급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다면 이 아스트라제네카만 먼저 들어오면 접종 순서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예. 이제 수급이 안 되니까요. 심지어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빨리 가져다 쓸 수가 없는 지경이 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봐가면서 순위에 따라서 맞는 게 맞겠고요. 예를 들어서 파이자 같은 게 코백스 통해서 굉장히 늦게 들어온다면 원래 화이자 이런 쪽에 예약돼 있는 그런 대상군들도 아스트라제네카 걸 맞으면서 진행을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논란에 대해서는 그냥 그거 별 상관없이 계속 우리 원래 접종 순위에 따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그리고 이제 3월쯤 되면요. 미국에서 FDA에서 승인을 안 하고 있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 대상에는 임상 3상에는 그 노인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전이라도 저희는 치명률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1차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치명률이 가장 많은 군에다가 그 주사를 넣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수급 상황 좀 뒤엉키면은 러시아 백신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서둘러서 러시아 백신을 확보할 필요는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네, 저는 러시아 백신 그 발표 논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는 전제하에서요. 예. 암만 좋은 논문에 실려도 예. 나중에 알고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 자체만으로 상당히 성적이 좋고요. 예. 두 번째 주사를 맞고 1주 지난 성적이 91%, 3주가 지난 성적이 지금 중간 결과 또 발표됐는데 95%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짓말만 없다면을 전제하셔가지고 좀 란셋 나올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성은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아주 최고의 논문이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연구자들은 약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윤리위원회가 있고 윤리 규정을 지켜야 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주 조그맣게 단서를 달아본 겁니다. 아, 예. 그 러시아 백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지금? 예, 지금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백신이 지금 그 수급이 안 돼가지고 각 나라별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쪽 나라에서 우리를 보기에는 자기네들보다는 덜 급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한국은 덜 급한데 우리가 더 급한데 왜 한국에 먼저 물량을 다 가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로서는
이번 한 번만 지나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쭉 그동안 해왔던 그런 관련이나 연관성을 따지면은 이게 배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생산을 해줘서 좀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러시아도 전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배분에 있어서는 아마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통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기엔 늦게 공급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군요. 네, 제약회사는 안 그러고 싶지만 딴 나라에서 여러 이제 열강들이 예. 압박을 가했을 때 뭐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변이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변이를 지금까지 변이가 어떤 아스트라제네카만 해도 10%까지 떨어뜨린다는 논문 외신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거의 못 막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러 백신들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기네들이 원래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한 절반 가까이 예. 못 막습니다. 전혀 못 막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건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나라로서는 남아공 바이러스가 발견은 됐지만 아직 지역사회에 퍼졌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한 막으면서 이제 또 개발하지 않습니까? 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이 될 테니까 그때까지 최대한 막으면서 기다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을 전체적으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국민들한테 놔서 예. 변이든 아니든 간에 번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최대한 줄여놔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 오늘 청문회가 예정돼서 좀 짧게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질문 여쭙고 끝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가진 분들 반드시 백신 맞아야 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떤 위급한가요? 어떻습니까? 꼭 맞으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사망자 중에 기저질환이 가장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고 고혈압하고 당뇨병. 예, 걸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상 고혈압, 당뇨가 잘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맞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